아이고 K보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평론가 김준석입니다. 자, 한 국가의 축구대표팀이 동아시안컵 같은 대회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기대합니까? 협회 차원의 무거운 침묵, 감독과 선수들의 고개 숙인 대국민 사과? 아니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뼈를 깎는 쇄신한 발표? 하지만 여러분, 중국 축구의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군, 심지어 상군에 가까운 한국과 일본에게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완패하고 최약체 홍콩을 상대로는 보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의 경기력 끝에 겨우 1대0으로 진땀승을 거둔 그들이 내놓은 해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실패를 이끌었던 감독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놀랍게도 유소년 대표팀의 지휘봉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또다시 그 낡고 공허한 구호 타도 한이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인 무대에서의 완벽한 실패를 유소년 무대에서 설욕하겠다니요. 이것은 더 이상 위기 수습이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현실을 부정하고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한편의 잘 짜인 코미디입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허황된 망상 속을 끝없이 맴도는 메비우스의 띠일 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사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아시안컵 참패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어야 마땅했던 조르제비치 감독, 중국 축구협회는 그를 성인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곧바로 오는 8월 마오터우에서 열리는 제33회 한중일 청소년 경기대회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비유를 들어보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거대한 함선을 이끌고 출항했던 선장이 작은 풍랑 하나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배를 좌초시켰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선주, 즉 협회는 그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제 막 돛을 올리는 법을 배우는 어린 뱃사공들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임명한 역입니다. 2007년생, 2008년생, 이제 막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 어린 유망주들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성인 대표팀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그 무기력하고 단조로운 전술을요? 아니면 한국과 일본의 이진급 선수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그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전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중국 유소년 축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전문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중의 비난이라는 거센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책임 회피, 현실 도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럼 중국 축구협회가 내놓은 이 기묘한 인사의 속내를 한꺼풀씩 아주 날카롭게 벗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 한 명을 다른 자리로 옮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하게 계산된 두 가지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미래를 현재의 방패막이로 삼는 아주 영리한 책임 회피 기술입니다. 실패한 감독을 경질하는 대신 유소년 대표팀으로 보낸다? 이것은 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성인 대표팀의 성적은 처참합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어린 선수들에게 투자하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결정 하나로 조르제비치 감독은 아주 편리한 다목적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그는 동아시안컵 참패라는 현재의 실패를 책임질 죄인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그를 완전히 내치지 않고 자리를 옮김으로써 협회는 최초의 감독 선임이 완전한 실패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양으로 그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는 동시에 중국 축구의 암울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 미래의 희망이라는 상징적인 역할까지 맡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돌 하나로 세 마리 새를 잡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잡으려는 세 마리 새 중에 진실이라는 새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아니라 그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현실 도피극을 가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정신적인 진통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증상, 바로 구호 중독증입니다. 그 진통제가 바로 매번 실패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구호, 타도 한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타도 한일은 더 이상 그들의 실질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마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담한 패배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잠시나마 봉합해주고 쓰라린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강력한 환각제인 셈이죠. 그라운드 위에서의 현실, 즉 한국과 일본의 뒤진급 팀에게도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냉혹하기에 그들은 말로써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말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는 강력한 도전자이며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허황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약이 그렇듯 중독은 더욱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듭니다. 이번 유소년 대회에서 또다시 한국과 일본에게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도 한일보다 더 거창하고 더 허황된 구호를 찾아 헤매야만 할 겁니다. 그들은 지금 말이 행동을 완전히 대체해버린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의 소용돌이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두 가지 증상, 즉 실패한 감독을 유소년 팀에 앉힌 그 비상식적인 인사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쳐대는 타도 한일이라는 공허한 구호, 이 두 가지는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완벽한 순환 구조입니까? 그들은 성인 대표팀의 참혹한 실패를 변명하고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미래투자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싼 감독 돌려막기라는 비논리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또 그 비논리적인 인사에 힘을 실어주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나이가 빠지고 속은 텅 비어버린 타도 한일이라는 구호를 마취제처럼 주입하는 겁니다. 자, 실패는 또 다른 비상식을 낳고 그 비상식은 공허한 구호 뒤에 숨고 그 구호는 다시 다음 실패의 명분이 되어주는 끝없이 반복되는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 그들은 지금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굴레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설계한 너무나도 완벽한 환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들은 지금 축구팀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팀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안주하기 위해 그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두껍고 질긴 누에고치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축구협회가 처방한 이 강력한 진통제, 이 자기기만이라는 마취약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가장 냉철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바로 그들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도한 중국 매체 소훈은 이번 인사를 두고 미스터리 그 자체라고 표현하며 협회의 이런 행보를 반복되는 희극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타도 한일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 뒤에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전국을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더욱 냉소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팬들은 성인 대표팀에서 완전히 실패한 감독에게 유소년 팀을 맡겨놓고 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 라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제 상황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협회가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이 희극의 관객들, 즉 자국의 언론과 팬들조차 더 이상 속아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각본을 알아버린 연극은 이제 곧 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는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웃어넘길 한편의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편의 비극입니다. 바로 성장을 두려워하는 축구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약하다는 냉엄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뿌리부터 바꿔야 하는 그 뼈를 깎는 개혁의 책임을 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결국 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공허한 구호와 헛된 희망이라는 정신적 진통제에 의존하며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르제비치 감독을 유소년 팀에 임명한 이 사건은 결코 중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나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자기 기만이라는 깊은 병이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병을 인정하고 독한 진짜 약을 먹기를 거부하는 한 그 어떤 병도 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타도 한일이라는 구호,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희망, 이것들은 병을 치료하는 진짜 약이 아니라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가짜 약, 즉 플라시보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이 가짜 약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한 그들은 스스로 만든 고통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비단 중국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 축구의 이 고질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들은 스스로 만든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김준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못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K볼 채널의 더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